손자의 결혼식장, 초라한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선 김만수 할아버지.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이 따갑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 누구야? 하객 맞아? 이런 차림으로 오시면 곤란합니다. 사위 쪽 장인의 차가운 말에 구석 의자에 홀로 앉게 된 만수. 그 순간 온화했던 그의 눈빛이 차갑고 결연하게 변해갑니다. 오늘의 사연이 시작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새벽 5시 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 첫 달구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김만수는 어김없이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걸음걸이는 단단합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고무 장화를 신은 만수의 모습은 여느 농부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배추들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만수는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섭니다.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면 정중히 인사를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만수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사람들은 그를 성실하지만 가진 것 없는 평범한 농부로만 알고 있습니다. 밭으로 향하는 길, 만수의 손은 거친 일에 단련되어 굳은 살이 박여 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인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다릅니다. 어딘가 예리하고 깊은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는 눈빛입니다. 만수야, 오늘도 고생이 많다. 옆 밭에서 일하는 이웃 농부 정 씨가 인사를 건넵니다.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만수는 웃으며 대답하고는 배추밭으로 들어갑니다.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살펴보며 벌레 먹은 잎을 떼어냅니다. 점심때가 되자 만수는 밭두렁에 앉아 도시락을 펼칩니다.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된장찌개가 전부입니다. 소박한 식사를 하면서도 만수의 마음 한켠엔 무언가 다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손자 녀석 결혼식이 이번 주말이지. 만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한 손자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신부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라고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도 될까 싶지만 그래도 내 손자 결혼식인데 안 갈 수는 없지. 오후 내내 밭일을 마친 만수는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시골집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만수와 아내, 그리고 아들 가족의 사진들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만수는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여행용 가방을 꺼냅니다.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예상 외의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금빛 로고가 찍힌 여권, 해외 출입국 스탬프가 가득한 또 다른 여권, 그리고 여러 나라 언어로 쓰인 서류들입니다. 오늘도 반일 끝나면 준비해야지. 만수는 가방 속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봅니다. KMS 글로벌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명이 적힌 명함들, 해외 무역 계약서들, 그리고 여러 은행의 통장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가 단순한 농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수는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비즈니스 메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낮에 보던 소박한 농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준비는 거의 다 되었어. 이제 서울에 가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왔군. 만수는 가방을 다시 정리하며 중얼거립니다. 그의 준비하는 것은 농사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큰 무언가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시골 풍경과 달리 만수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계획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손자 민호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거울 앞에 선 만수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옷장에는 평소 입던 작업복과 함께 정장 한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뭘 입고 가야 할까? 만수는 두 벌의 옷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정장을 입으면 좋겠지만 갑자기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면 오히려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만수는 평소처럼 깔끔한 작업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자. 나는 농부니까. 서울행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남의 화려한 호텔이었습니다. 만수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압도당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과 반짝이는 유리창들, 그리고 값비싼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이 시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더욱 놀랐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작업복 차림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기, 김민호 씨 결혼식장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만수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만수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층 그랜드 볼룸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수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함께 탄 사람들은 모두 값비싼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만수만 혼자 작업복에 고무 장화 차림이었습니다. 드디어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홀 안에는 수백 개의 의자가 정렬되어 있고 앞쪽에는 화려한 꽃장식으로 꾸며진 단상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이미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홀 안으로 들어서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하객이 맞나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귀가 따갑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빈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때 신랑 쪽 가족석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민호의 장인어른인 오석진 회장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오신 분이십니까? 저는 신랑 할아버지입니다. 만수가 정중히 대답하자 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런 차림으로 오시면 좀 곤란한데요. 다른 하객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골에서 급하게 와서 그냥 뒷자리에서 조용히 계시면 안 될까요? 사진 촬영도 가족끼리만 하려고 하거든요. 오 회장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하고 민호와 함께 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멀리 뒷자리에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모두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혼자만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사회자가 가족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만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바쁜 와중에 할아버지가 온 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만수는 구석 의자에 홀로 앉아 사람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손자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는데 정작 자신은 그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만수의 마음속에 서운함과 함께 다른 감정이 스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장을 나서며 만수는
호텔 로비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한 작업복 차림의 늙은 농부.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온화한 눈빛이 아니라 차갑고 결연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좋다. 나도 이번엔 가만히 안 있지. 만수는 속으로 다짐하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손자의 결혼식에서 받은 모멸감이 그 안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힘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켠이 계속 무거웠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만 숨어 살 때가 지났나 보군. 만수는 혼잣말을 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밭으로 나갔겠지만 오늘은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방 깊숙한 곳에서 어제 살짝 들여다봤던 여행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10년 동안 먼지만 쌓여 있었지만 안에 든 것들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가방의 자물쇠를 열고 뚜껑을 올리자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것은 해외 무역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작성된 계약서들과 거래, 명세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고급 양복 2벌이 정성스럽게 접혀져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산 명품 정장이었는데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참 오랜만이네. 만수는 양복을 꺼내 들고 몸에 대어봤습니다. 농사일로 약간 야위긴 했지만 여전히 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양복 주머니에서는 KMS 글로벌 트레이딩이라고 적힌 명함 뭉치가 나왔습니다. 명함 속 사진은 지금보다 10살은 젊어 보이는 만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방 바닥에는 여러 은행의 통장들과 신용카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해외 은행 것들이었는데 잔액을 확인해 보니 상당한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자만으로도 제법 불어났겠군. 만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부팅을 시키고 이메일을 확인하니 수백 통의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해외 거래처에서 온 것들이었는데 자동 답장으로 임시 휴업 상태라고 설정해둔 덕분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이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비서 안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언제든 연락 주시면 업무 재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 상황은 모두 양호하며 대기 중입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준 충성스러운 직원이었습니다. 만수는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나 나야. 김만수. 전화 너머로 안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준비할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사장님.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안나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다는 듯 했습니다. 한국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 그리고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물산이라는 회사 알아봐. 정확한 회사명은 나중에 알려줄게. 인수 가능성을 검토해봐. 어떤 규모의 회사입니까? 중견 무역회사야. 연매출 100억 정도 될 거야.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장님. 자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계좌에 있는 거 다 활용해. 부족하면 추가로 조달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만수는 오래된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그 안에서 10년 전에 중요한 서류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오석진과의 동업 계약서였습니다.
당시 오석진은 만수와 함께 해외 무역업을 하던 파트너였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 만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10년 전 사업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 오석진은 다른 투자자들과 손을 잡고 만수를 배신했습니다. 만수의 지분을 강제로 사들이고 회사에서 내쫓았던 것입니다. 당시 만수는 법적 대응보다는 조용히 한국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자의 결혼식에서 받은 모멸감이 그 모든 억울함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했던 짓 그대로 돌려줄 차례야. 만수는 계약서를 다시 파일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만수는 마을 이장댁으로 갔습니다. 이장님, 저 한동안 서울 일로 자주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 관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만수 씨. 무슨 큰일이라도 있나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양복을 꺼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농부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김만수가 아닌 KMS 글로벌 트레이딩의 회장으로 말입니다. 며칠 후 만수는 일부러 평소와 같은 초라한 농부 차림으로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결혼식 참석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농부의 도시락 대신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한 만수는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물산이라는 간판이 걸린 빌딩 앞에서 택시에서 내린 만수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가 오석진이 운영하는 회사로군. 1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제법 규모가 있어 보였습니다. 건물 로비로 들어선 만수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물산 사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리셉션 직원은 만수의 차림새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속은 있으시나요? 약속은 없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만수가 정중히 말하자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전 약속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어떤 용건인지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명함이라도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만수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직원이 회사 명함을 건네주자 만수는 정중히 인사하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명함에는 물산 무역회사 대표이사 오석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은 만수는 휴대폰으로 안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나, 회사명 확인했어. 물산이야. 정확한 정보 수집 시작해줘. 네, 사장님. 며칠 들이면 완전한 분석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안나에게서 상세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물산의 주요 거래처, 재무 상황, 주주 구성까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주요 거래처 3곳이었습니다. 모두 동남아시아 지역의 큰 회사들이었습니다. 이 거래처들, 내가 아는 회사들이네. 만수는 보고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직접 개척했던 거래처들이었습니다. 오석진이 자신을 내쫓은 후 그 관계를 이어받아 사업을 키운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곧바로 오래된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베트남의 김 사장, 태국의 찬 회장, 말레이시아의 라만 대표, 모두 10년 전 만수와 각별한 관계를 맺었던 사업 파트너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베트남의 김 사장에게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 김만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한국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형님과 일할 수 있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김 사장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혹시 물산이라는 한국 회사와 거래하고 계시죠? 아, 네. 오 사장과 거래하고 있습니다만 그 거래를 저희 회사로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더 좋은 조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형님. 어차피 오 사장과는 개인적인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형님과 다시 일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죠.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태국의 찬 회장과 말레이시아의 라만 대표 모두 만수와의 재거래를 반가워했습니다. 10년 전의 신뢰관계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오석진이 내 인맥으로 장사해왔구나. 만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내쫓은 후 자신이 쌓아둔 해외 네트워크를 그대로 이용해온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산의 주요 거래처 3곳이 모두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낸 것입니다. 오석진은 급하게 해외 출장을 떠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거래처가 새로운 파트너인 KMS 글로벌 트레이딩과 계약을 체결한 후였습니다. 물산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모두 계약을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KMS 글로벌 트레이딩이라는 회사와 계약했다고 합니다. 한편 만수는 서울의 호텔에서 안 나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1단계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물산의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할 예정입니다. 좋아. 이제 2단계를 시작하자. 주식 매입 준비해줘. 물산은 상장 회사가 아닌데요. 곧 자금난에 빠질 거야. 그때 우리가 지분 투자를 제한하는 거지.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거야. 며칠 후 예상대로 물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에 투자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만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급해 보이면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더 간절해져야 했습니다. 10년 전 당했던 배신의 아픔이 이제 치밀한 복수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물산의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주요 거래처를 잃은 충격으로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오석진은 연일 대책회의에 매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KMS 글로벌 트레이딩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10% 지분만 투자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30%까지 늘렸네. 오석진은 투자 제안서를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력적인 조건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 회사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제법 큰 무역회사라고 합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대표는 누구죠? 김만수라는 분인데 한국 사람 같습니다. 다만 직접 나타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이 옵니다. 김만수라는 이름에 오석진은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10년 전 함께 사업했던 그 김만수일까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분명 시골로 내려가 농사나 짓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오석진은 투자자와의 첫 만남을 위해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며칠 전 회사에 찾아왔던 그 초라한 농부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오석진 사장님이신가요? 만수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석진은 당황했습니다. 당신, 며칠 전에 우리 회사에 왔던.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인사만 드리고 갔는데 오늘은 정식으로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 말입니까? 오석진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배어났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KMS 글로벌 트레이딩에서 투자 제안을 받으셨죠? 저희 회사입니다. 순간 오석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김만수? 오랜만입니다, 석진 씨. 만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당신 농사 짓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오석진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10년 동안 해외에서 사업을 키워왔거든요. 그럼 당신이 우리 거래처들을. 네, 제가 했습니다. 원래 제 거래처들이었으니까요. 당신이 저를 내쫓은 후 그 관계들을 가져간 거잖아요. 만수의 말에 오석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복수라도 하려는 건가요? 오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는 거죠. 당신이 10년 전에 제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오석진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사업이 잘 되자 욕심이 생겨 다른 투자자들과 손을 잡고 만수를 몰아냈던 일. 당시에는 당연한 사업적 판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배신이었습니다. 만수 씨,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오석진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가족이 있고 직원들도 있어요. 저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때 그런 걸 고려해주지 않았죠. 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원하는 겁니까? 돈이면 얼마든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 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만수의 말에 오석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수라니. 그럼 제안했던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단계적 인수였습니다. 점진적으로 지분을 늘려가다가 결국 경영권을 가져오는 거죠. 오석진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만수에게 했던 짓이 그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미 늦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모두 진행 중이고 이사회 승인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날 밤 오석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잃을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딸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사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며칠 후 오석진은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판단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정치권 인맥을 동원해서 만수의 인수 시도를 방해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의문의 해외 자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노리는 수상한 세력이 있어요. 오석진은 평소 후원해왔던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세력인데요? 해외에서 온 정체불명의 자본입니다. 국내 기업을 헐값에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며칠 후 언론에 기사가 터졌습니다. 수상한 농부의 회삿돈 인수 시도, 해외 유령 자본의 국내 기업 먹튀 의혹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과 온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만수의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사기꾼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손자 민호마저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나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주변의 시선이 차가워지자 만수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만수는 시골집에 칩거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마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가 무슨 사기를 쳤다면서요?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네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농부가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손자 민호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집안에서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보게 생겼어요. 사위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해져 왔습니다. 만수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오석진의 본성을 확인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자신을 몰아붙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역시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더러운 방법을 쓰는군. 그날 밤 만수는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건드리지 않던 가장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오석진 관련 자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10년 전의 모든 증거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오석진이 다른 투자자들과 비밀리에 주고받은 이메일들, 만수 몰래 진행한 회의록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녹음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했던 짓 그대로 돌려줄 차례야. 만수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 오석진은 만수가 이런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당시 만수는 동업자를 믿었지만 사업가로서의 기본적인 방어책은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서는 10년 전 오석진이 해외 거래처들과 맺은 비밀 계약서였습니다. 만수를 배제한 채 직접 거래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였고 당시 회사 정관에도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석진 씨, 당신이 저에게 했던 일들이 모두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만수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서울의 대형 로펌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농부 차림이 아니라 정장을 차려입고 갔습니다. 변호사님, 10년 전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만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변호사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었다면 당시에 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변호사가 의아해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후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배임, 횡령, 그리고 계약 위반까지 여러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인수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답변에 만수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정당한 방법으로 맞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각 오석진은 언론 플레이의 효과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늙은이도 포기할 거야.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렸으니까. 하지만 그의 안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수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배임 혐의로 고발당하셨어요. 비서의 말에 오석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증거가 있다고? 10년 전 자료들이 모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메일, 녹음 파일, 계약서까지. 비서의 말을 들은 오석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그런 증거들이 남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편 만수는 해외 파트너사들에게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석진 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물산과의 거래를 완전히 중단해 주세요. 해외 거래처들은 만수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베트남의 김 사장은 더 나아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물산에 성금으로 준 돈이 상당한데 이것도 회수하겠습니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물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해외 거래처들이 일제히 계약을 해지하고 성급금 회수에 나서자 회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거래은행에서도 대출 회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대로 가면 회사가 망합니다. 상무가 다급히 보고했습니다. 당장 자금 조달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석진은 막막했습니다. 정치권 인맥도 한계가 있었고 이미 언론에 알려진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곧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했어요. 만수 씨, 진짜 괜찮은 거예요? 신문에 나온 얘기들이 모두 거짓입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초라한 농부로 숨어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차례였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난 지 일주일 후 물산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오석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주주들을 설득해서 인수를 막아보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급속한 악화로 인해 주주들의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사장님, KMS 글로벌에서 주주총회 참석 통보가 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45%입니다. 이미 최대 주주가 되었어요. 오석진은 절망했습니다. 어느새 만수가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만큼 지분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주주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대부분 매각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주주총회 당일 물산의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주들과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오석진은 단상 앞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뜻밖의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만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농부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10년 전에 성공한 사업가 시절을 연상시켰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분이 KMS 글로벌의 대표이신가요? 생각보다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주주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최대 주주석에 앉았습니다. 오석진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석진은 계속해서 현 상황을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제 만수가 일어설 차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오석진을 바라보더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MS 글로벌 트레이딩 대표 김만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수는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와 연결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스크린에 과거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만수와 오석진이 함께 찍은 사업 관련 사진들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공동 창업자라고요? 그럼 원래 이 회사 사람이었다는 뜻인가요? 주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이분에게 배신당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만수는 오석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KMS 글로벌의 해외 사업장들과 거래처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에 지사를 둔 제법 규모 있는 회사였습니다. 주주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연매출은 500억 원 규모입니다. 만수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물산의 연매출이 100억 원 정도였는데 그보다 5배나 큰 회사였던 것입니다. 이때 만수는 해외 파트너사들과 화상 연결을 시작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Korean partners. 유창한 영어로 해외 거래처 대표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김 사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김 회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태국과 말레이시아 대표들도 비슷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주들은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들이 알던 초라한 농부가 아니라 국제적인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우리 회사가 오히려 도움을 받는 입장이네요. 오석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만수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내쫓은 사람이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물산을 인수해서 KMS 글로벌의 한국 법인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투자 가치는 현재보다 몇 배 증가할 것입니다. 주주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망해가는 회사에서 성장하는 회사의 주주가 될 기회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 주주가 질문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만수는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 시장도 공략할 예정입니다. 3년 내에 매출을 현재의 10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 법원의 인수 승인서를 공개할 차례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정당한 인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스크린에 인수 승인 결정문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재석 주주 전원이 인수에 찬성했습니다. 오석진만 혼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물산은 공식적으로 KMS 글로벌에 인수되었습니다. 만수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하찮게 본가? 이걸로 끝이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서름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강남의 한복판에 KMS 글로벌 코리아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예전 물산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었습니다. 로비에는 해외 지사들과 연결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새로 꾸민 회장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곳에서 배신당해 쫓겨날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굴욕감과 서러움이 오늘의 승리를 더욱 값지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베트남에서 대형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직접 전화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연결해 주세요. 만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수 형님, 축하드립니다. 한국에서도 대성공하시는군요. 베트남 김 사장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려왔습니다. 형님 덕분에 저희 회사도 매출이 30%나 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해 봅시다. 만수의 답변에 김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번 주말에 한국 가는데 직접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만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손자 민호였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할아버지 앞에서 민호는 어색해했습니다. 할아버지, 민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전화도 안 받고 죄송했어요. 만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이해한다. 갑자기 이상한 기사들이 나왔으니 당황스러웠을 거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는지 몰랐어요. 민호는 화려한 회장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만수는 소파로 손자를 안내하며 앉았습니다. 겉이 초라하다고 속까지 초라한 건 아니란다. 만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농사도 중요한 일이고 사업도 중요한 일이야. 다만 때가 되면 각각의 역할이 있는 법이지. 그럼 앞으로도 농사를 계속 지으실 건가요? 민호가 궁금해했습니다. 물론이지. 농사는 내 뿌리야. 사업이 아무리 잘 되어도 그걸 잊으면 안 돼. 만수의 대답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장인어른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석진은 회사를 잃은 후 크게 의기소침해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 할아버지께 사과하고 싶다고 하세요.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안쓰러움이 더 컸습니다. 알겠다. 시간 되면 한번 만나보자. 며칠 후 만수는 오석진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10년 전의 동업자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만수야, 정말 미안했다. 오석진의 첫마디였습니다. 10년 전 일도 그렇고 최근에 내게 한 일들도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응어리가 풀렸거든요. 그래도 내가 너무했지.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은데 보상은 필요 없어요. 대신 부탁이 있다면. 만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요?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이제 새로 시작해봅시다. 오석진은 놀랐습니다. 자신을 망하게 만든 사람이 오히려 일자리를 제안하다니. 정말 괜찮겠어? 물론이죠. 다만 이번에는 정직하게 일해야 해요. 만수의 말에 오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시골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에서의 바쁜 일정을 마치고 고향 마을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농사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 오셨네요. 이웃 농부 정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만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밭으로 나간 만수는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배추를 돌봤습니다. 기업 회장이든 농부든 상관없었습니다. 둘 다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 편했습니다. 할아버지, 멀리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시골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왔어? 만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르신 배추 좀 얻어가려고요. 며느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할아버지를 제대로 몰아봤어요. 괜찮다. 이해한다. 만수는 배추를 따서 손자 부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여기서 농사 짓고 서울에서는 사업하고 두 개 다 내 삶이야. 만수의 말에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해질 무렵 만수는 밭두렁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품고 있던 한이 풀리고 가족들과도 화해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겉이 초라하다고 속까지 초라한 건 아니란다. 만수는 손자에게 했던 말을 되뇌었습니다. 햇볕 아래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설움과 승리의 기쁨, 그리고 평온한 만족감이 함께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농부인 동시에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할아버지였습니다.